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2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성금요일 휴장이었고 오늘 월요일날 다시 장이 열렸는데 다우와 나스닥이 2%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 나스닥은 3.6%까지 밀렸다가 이런 낙폭을 줄이 끝났는데요. 미국 시장은 이제 관세로 인한 파생되는 문제들 이런 것이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피면서 위험자산이 급락했고 또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죠. 트럼프는 자기로 인해서 대공황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고 있다라는 기사도 일부가 좀 나오긴 했는데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무역 전쟁은 대공황으로 끌고 갈 수도 있었던 끌고 갔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부분에 약간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완전히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는 자기로 인해서 위험자산이 급락하고 경기 침체가 오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연준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롬 파월이 지금 금리 인하에서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안 하면 경기 침체 안 와요. 지금까지 경기 침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해야지 경제가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연준과 트럼프의 차이점은 트럼프는 당장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연준은 지표를 봐요. 지표의 수치에 따라서 움직이지 지표 수치 전에는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선제 대응이라는 게 과거의 옐런 그리스펀 정도 외에는 그 이후는 선제 대응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지표 나온 후 상황 점검 후 대응. 그렇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저께 제롬 파월에 대해서 최대 실패자라고 공격을 했어요. 지금 당장 금리 인하하지 않으면 경제 둔화된다. 그러면서 미스터 투 레이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제롬 파월을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늦는다. 이런 뜻이죠. 일단 시장은요. 트럼프의 이 발언에 일단 연준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 통화정책마저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금융 전반으로는 금융시장 전반에서 이제 투매가 소폭 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도 99선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2년물과 10년물 국채의 그 간격이 60bp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트럼프는 자기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 둔화는 연준이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은 연준의 길을 가고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사실 트럼프와 제롬 파월이 약간 처구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트럼프가 제롬 파월의 해임 얘기를 한번 했었죠. 자기가 당선에 무조건 해임이다 이랬었는데 시장에서는 해임이 좀 어려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해임을 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시장을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이 진전이 없죠. 어제 중국 상무부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중국은 특정 국가가 중국의 이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미국과 거래를 달성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 하면서 보복을 시사하는 그런 입장문도 발표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국과 뭔가 변화가 트럼프가 해결을 하면서 90일 유예 기간에 다른 국가들 관계에서도 뭔가 답이 나와야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트럼프는 매일같이 언론에 뉴스가 안 나오면 되게 답답한가 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라도 계속 뉴스가 나옵니다. 물론 소셜미디어를 쫓아가가지고 그걸 베껴서 내는 사람들, 기사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장을 흔드는 발언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죠. 대통령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좀 생기는 모습인데요. 물론 자기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과거의 정책과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 그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죠. 민주당 쪽에서는 주식을 지금 사야 할 때라고 표현하면서 자기 그 관련 주식을 추천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번에 90일 유예 내용 중에서 90일 유예한 이유가 국채가 투매가 나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한 전체 자산 중에 80%가 국채 이 채권이랍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자기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멈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나중에 90일 지난 다음에 트럼프 자산 내역을 보면 알겠죠, 그렇죠? 채권을 다 팔고 다른 거 갔으면 진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 개인 사욕이 아닌 정말 미국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는 한 90일 지나면 답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쨌든 그 관세 정책이 시장에는 계속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거기 연준이 구원뜻으로 나설 수 있을까? 트럼프가 제기한 것 중에 이슈가 이거예요. 이 유로존은 벌써 7번 금리 인하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해야 한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 때는 선거를 돕기 위해서 금리 인하 했지 않았냐. 그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뭐 그런 흐름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내려온다면 금리 인하 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인플레이션 추가로 더 내려오는지는 2, 3개월 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관세 시작한 시점으로 경제정책이 어떻게 변했느냐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난번 인플레이션 2.4%는 한 믿으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3개월을 봐야 됩니다. 지금 3개월 동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정말 인플레이션을 날아주셨느냐, 정말 아무 상관없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침체가 왔느냐. 그렇다면 일단 금리는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침체에 대한 책임은 트럼프에게 있는 거죠. 트럼프가 아니라고 우기면 안 됩니다. 자기 책임을 다른 쪽으로 전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지금 관세 정책을 피기 위해서는 일시적 침체가 오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로 시장 방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정상이죠. 당신 때문에 침체가 오고 있어. 지금 침체 못 막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우는 지난번 저점을 향해서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도 20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테슬라가 5% 빠졌고요. 엔비디아 4% 정도 하락하는 그림을 보였는데요. 이 테슬라 차트를 좀 보시면, 엔비디아 차트 보시면은 뭐 이점 저점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상향을 하려면 옆으로 이제 기어야 되죠. 옆으로 기어야 됩니다. 우상향을 옆으로 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또 한번 내려오겠죠. 여기까지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내려올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시 이제 반등을 시도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겠죠. 미국의 하락에 이제 영향을 받겠죠.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장은 디커플링 가능성을 계속 열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미국과 무역 협상이 있죠. 이제 거기서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답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답이 나올지, 아니면은 정말로 주둔비 정도에서 끝날지. 주둔비 정도만 끝나도 LNG 뭐 개발까지만 가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에 대해서 지금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근데 금값이 3,430불까지 갔었습니다. 3,440불. 30불.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갔었던 거예요. 요 정도까지 갔었는데, 저는 이제 요 위에 선까지 갈 거냐, 아니면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것처럼 3,400 요 주변에서 끝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저는 끝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정말 쉽지 않거든요. 물론 트럼프의 연준 압박이 위험자산의 부담감이 오면서 금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는, 투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건 맞는데요. 기술적으로는 뭐 거의 다 된 것으로 봅니다. 물론 기술적인 분석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다 맞을 수는 없지만 과거사를 보면 우상향에 대해서 보면, 요번에 미국도 사실은 우상향에서는 맞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수평으로 와야 한다 생각했는데 우상향에서는 맞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방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옆으로 행보를 한번 해야 된다라는 부분 하나였고, 전세의 키높이가 안 맞았다는 거, 그게 문제였고, 우리나라가 이슈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온 모습이 서로 키높이가 안 맞아서 사실은 저는 버텼는데, 지금 여기 이 우상향에서 맞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시장이 조정을 진행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보통은 옆으로 기어해서 한 번에 봉우를 다시 줄 건데 그게 어떻게 시작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어저께 살려냈어요. 살려내긴 했는데 20일선 돌파를 했거든요. 미국은 20일선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졌는데 우리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20일선까지 우하향하거든요. 20일선까지 2470입니다. 현재 2488이니까요. 한 18포인트니까 오늘 20일선 살짝 이탈할 확률이 높은데 흐름을 좀 보셔야 되겠죠. 저는 디커플링 가능성 한번 열어두고 좀 보려고 합니다. 미국은 어떤 모습이 계속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시장에 반영 안 된 재료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금투세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부 정치권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뭐 이런 거 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반영하는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저께도 기관이 살려줬어요. 우리나라 기관이 오늘 시장을 살리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